그냥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세금을 뭐 690을 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마이너스 20만 원 환급을 받았다. 매출이 같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번 소득이 같은데 한 사람은 세금 690 납부, 한 사람은 마이너스 20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소득이 같은데?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경비율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경비 아저씨 들어갔어. 경비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단순과 기준. 단순 경비율은 그냥 말 그대로 심플하게 경비율을 해주겠다. 특정한 기준이 되는 경비로 가겠다. 영세한 분들은 이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좀 크다. 혹은 첫 해부터 엄청 소득이 많았다 라고 하면 기준 경비율을 가게 돼 있어. 이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비라는 게 뭐야? 내가 수익을 번 거에서 세법상 필요 경비라는 걸 이거를 뺀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와. 이 경비에 대한 율을 경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필요 경비? 맞아. 내가 1년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5천을 벌었는데 이걸 벌기 위해 3천을 썼다. 그러면 2천이잖아. 이 경비율이 몇 프로냐? 5천에 대해서 3천은 60%. 이건 경비율이 60%인 거야. 근데 단순 경비율의 경우에는 영세할 때는 경비율을 높게 인정을 해줘. 프리랜서 기준으로 한 64.1% 정도 인정을 해준다. 근데 이게 뭐 라이더면 막 79%대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결론은 경비율이 64.1%나 인정을 해줘. 프리랜서 치고 경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 반면에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이게 직전 연도라면 지금 26년 5월이 25년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4년 걸 가지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25년 귀속 종소세를 지금 신고하는 거니까 24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을 아래로 되면 단순 경비율, 3,600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 되는 거야.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아, 그건 몰랐네. 그리고 신규 사업자면 7,500만 원을 넘기면 첫 해부터 기준이고 7,500 언더면 단순 경비율이야. 둘 다 프리랜서 기준으로 말한 거야. 기준 경비율이면 거의 13%대가 돼. 경비율이 64.1에서 13%대, 거의 50%가 수익금액 5천이 사람은 내 경비 2,500이 날아가는 거야. 엄청나게 손해를 보겠지. 올해 특히나 국세청에서 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들한테 원래는 너 세금 이 정도 나와라고 안내를 안 해줬거든. 근데 올해부터 알려주더라. 근데 대부분 영세한 분들 장부 작성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용이 내가 얼마 있는지 평소에 관리를 안 하니까 뭐 장부 작성 못 하겠으면 세무사한테 맡기던가 네가 셀프로 할 거면 이 경비율 신고를 해. 경비율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얼마 나와 라고 안내문에 적혀 있어. 막 600만 원, 1200만 원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국세청에서 지금 이런 게 날라오는데 이거 내야 되냐고. 그냥 하면 그걸 내야 되지. 절세연구소 내면 이제 절세가 가능하고 장부를 작성을 해줄 거니까. 아무튼 매출액이 일정 이상인 분들은 기준 경비율이 되니까 절세를 하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했으면 사실 오늘 내용 끝난 거야. 24년에 예를 들면 처음부터 5천을 벌었어. 그리고 25년에 5천을 벌었어. 26년 지금 5월에 5천을 지금 번 사람이 이때 25년 5월에 신고 뭘로 했어? 신규니까 단순이겠지. 신규니까. 신규는 처음에는 웬만하면 단순이야. 근데 처음부터 잘 벌면 기준이 되는 건데 얘는 5천이니까 단순인 거야. 근데 이번 25년 똑같이 5천에 벌었는데 26년 5월에 얘는 뭐야? 기준이 되는 거야. 24년 매출이 3,600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25년 5월에는 환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26년 갑자기 400 얼마, 600 얼마를 내래.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단순과 기준의 차이를 모를 거니까 똑같이 벌었는데 갑자기 세금이 이때는 마이너스 얼마 환급이었는데 갑자기 세금 400 얼마를 내라니까 황당하지. 근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사람들 오해하는 게 기준 경비율이면 무조건 또 세금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단순이든 기준이든 장부를 작성을 하면 단순 기준 세금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경비율이 중요하지 않아. 얼마를 벌었고 돈을 벌기 위해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내가 단순이든 기준이든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원리야. 근데 단순인 경우에는 셀프 신고하라는 게 금액 자체가 좀 적어서 그런가? 절대적 금액이?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5천을 벌었어. 근데 5천을 벌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3천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순이익 얼마야?
2천. 2000이지. 경비율 몇 퍼예요? 60%지. 단순인 사람이 예를 들면 70%라고 가정을 할게. 단순 경비율이. 그리고 기준 경비율이 예를 들면 그냥 20%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단순 경비율이었다. 내가 셀프 신고를 할 거야. 이거를 잘 안 적어놨어. 그럼 내가 얼마 쓴지 모르잖아. 그럼 얘가 셀프 신고 홈택스에서 해야겠다. 했을 때 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얼마야? 3,500. 3,500. 자신감 가져? 여기 1,500이지. 반대로 이 사람이 이제 첫 해라서 단수를 받았어. 근데 다음 해가 됐어. 그럼 기준 경비율이 됐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5,000 벌었을 때 비용은 얼마야? 인정받는 비용? 1,000만 원 빼면 이 사람 순이익이 4,000이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 기준 경비율일 때 장부를 작성했으면 이렇게 순이익이 잡혔을 건데 장부 작성 안 하면 순이익이 이렇게나 많이 잡혀서 세금이 많이 증가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정도밖에 안 썼는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면 장부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유리한 셈이 나오는 거야.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상 지출이 단순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장부를 안 쓰는 게 더 유리한 거지.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단순 경비율인데 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있어가지고 사업상 지출이 뭐 예를 들면 4,000이었다. 5,000 중에 4,000을 나 썼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그러면 이 경우는 또 말이 달라지지. 단순보다도 더 낫지 이 사람은. 그럼 단순이어도 장부를 썼을 때 더 유리할 때가 있겠지. 근데 이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준 경비율일 때는 장부 작성을 하는 걸 권하고 단순일 때는 권하지 않는다. 셀프로 차라리 해라. 수수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주고 맡길 이유가 없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이때는 수수료를 또 주고서라도 단순이어도 맡기는 게 더 좋을 수 있지. 세무사한테 어쩔 때 맡기면 좋고 어쩔 때 셀프 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 케이스별로 첫 번째 모두 채움 그리고 단순 경비율. 이 모두 채움이나 단순 경비율일 때는 일반적으로 셀프 신고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셀프 신고보다 장부 작성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어. 초기 투자 비용 실제 사업상 지출이 국세청 인정 비용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순이익이 더 줄겠지. 그럼 세금이 더 줄고 환급세가 늘어나겠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결론, 내가 초기 투자 비용 등 실제 지출이 국세청 인정 비용보다 더 클 것 같으면 맡기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이득이다. 두 번째, 기준 경비율.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 네. 이거를 지금 보고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알 필요 없고 신고 안내문 보면 이런 게 적혀 있어. 그러면 분명 단순 아니면 기준 둘 중 하나가 적혀 있거든. 기준이 적혀 있으면 반대로 세무사한테 장부를 맡겨서 장부 신고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기준 경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마지막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있어. 이것도 기준 경비율이긴 해.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웬만하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당연히 좋은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사한테 안 맡기고 더 나아가서 막 추계신고 이런 걸 하잖아. 추계신고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국세청에서 인정해준 그 경비율 있잖아. 이런 경비율로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했지만 무신고로 간주가 돼. 홍길동인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아닌 걸로 간주라는 거야.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같은 걸 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추계신고는 사실 나라에서 그냥 임의로 그냥 너 장부 작성 안 했지만 그래 이렇게라도 세금을 내 라고 하는 건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냐면 복식부기라는 말이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거야.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이 복식부기라는 게 가계부 같은 거 작성하잖아 우리가. 가계부는 단식부기야. 그래서 가계부는 내가 그냥 적고 싶으면 적는 거잖아. 그 수입 얼마, 비용 얼마. 근데 여기는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엄밀하게 작성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너가 돈이 일정 이상 버니까 너 그렇게 단식부기로 적지 말고 복식부기로 적어. 의무야. 근데 복식부기 너 혼자 못할 것 같지? 그럼 세무사한테 맡겨.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무사를 맡겨라 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일회성으로 신고를 맡길 수가 있고 매월 월마다 기장을 맡길 수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복식부기는 사실 뭐 여러 혜택들이 있어. 막 감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 어떤 사람은 세금을 2,000을 내야 되는데 뭐 청년 창업 감면 받아서 0,000원을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로만 신고를 하잖아? 이 감면도 못 받아.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하기가 사실 일반인이 쉽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세무사한테 그냥 장부 작성 신고를 맡기면 이런 것까지 부탁을 하면 깨꿀이지.
저희 절세연구소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또 댓글 남겨놔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